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양곡법 개정안까지 여야 대립 전선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놓고서 내용에 휩싸인 국민의힘 갈등 상황까지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기소는 내년 대선을 넘어 미국 정치권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 춘천과 한평에서 일어난 산불도 계속 확산하면서 대응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속출하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단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의 양도 적지 않을 걸로 예보돼 산불 위험도 한 곱이 넘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거부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2% 상승하며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내리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했지만 전기와 가스, 수도는 28%나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2030년 세계 엑스포 개최를 희망하는 부산 현지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2030년 세계 엑스포 개최지는 실사단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회원국들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괴한이 흉기로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로 인근에 사는 10대 고등학생이 검거됐는데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계속 불면서 그제 충남 홍성과 금산 대전에서 발생한 산불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 한평과 순천에서도 이틀째 진화 작업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양동훈 기자. 네, 충남 홍성군 산불 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연호 기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전남 한평에 있는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양 기자 뒤로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이곳은 충남 홍성군이 마련한 갈산중고등학교 산불 대피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곳으로 대피하신 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만든 음식들로 도시락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고생하는 진화대원들을 위해서 끼니마다 도시락 1000여 개를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이곳 홍성 산불 진화율은 69%로 집계돼 오전 5시와 비교하면 2%포인트 늘었습니다. 남은 불의 길이 화선은 5시간 전과 같은 12.8km입니다. 산림당국은 해가 뜬 아침 6시 10분쯤부터 헬기 20대를 다시 투입하는 등 진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진화율은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454헥타르로 추산됐는데 축구장 2000개 크기를 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불이 강한 남동풍을 타고 북서쪽으로 번지면서 주민들은 밤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이 엄청나게 금방에 넘어올 것 같아가지고 나도 겁이 나더라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처음 느꼈어요. 이번 산불 관련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70여 곳이 불에 탔고 주민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부면에 있는 학교 2곳은 내일까지 휴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현장 상황실을 찾은 이용록 홍성군수는
이번 산불로 홍성 서북면 28%가 피해를 봤다며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남 금산, 대전에 난 산불도 산불 3단계를 유지한 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71%로 집계됐고 밤사이 산불 영향구역은 713헥타르까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가 한 채와 암자 한 채가 불에 탔습니다. 또 인근 주민 등 650여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산불 2단계가 발령됐던 충남 당진 대호지면 산불은 오전 10시 기준으로 죽을 진화를 마쳤습니다. 네, 한평에 나가 있는 나연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 기자 뒤편에 보니까요. 아직 산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산 중턱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림청 헬리콥터는 물론이고 이 소방 헬기와 그리고 군용 헬기까지 동원돼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꺼질만 하면 다시 연기가 거세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산불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전남 한평군 대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진화율 80%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현재 475헥타르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일기 11대와 공무원 등 천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주불 진화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근 주민 40여 명이 면사무소나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2개 동과 축사 2곳, 공장 4개 동 등 모두 8동의 시설물 피해가 났습니다. 한평 산불은 어제 오후 12시 반쯤에 시작됐는데요. 양봉 농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 순천 송광면에서 난 산불도 어제보다 확산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66%인데요.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완전한 진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 지역 산불 영향구역은 127헥타르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민가 피해가 우려돼 인근 마을 2곳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평과 순천 모두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산불 3단계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동훈 나연호 기자와 함께 산불 진화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낮 경기도 남양주시 예봉산에서 난 산불도 이틀째 꺼지지 않아서 산림청과 소방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예봉산의 산불 진화율은 85%,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30개 크기인 22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헬기 12대와 장비 30여 대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지만 바람이 심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영주시 박달산에서 난 불이 1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 끝에 오늘 오전 9시쯤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을 주민 68명이 한때 대피했고 축구장 300여 개 면적인 21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림당국은 박달산에 있는 양봉장의 전기 제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치된 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등 이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산불에 대해선 방심은 한순간이지만 피해 복구에는 수십 년이 필요하다면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하여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수자원을 총동원해 주길 당부합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원도에서 산불이 잇따른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는 근무 시간이던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반쯤 강원도 춘천 지역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 30분 정도 골프 연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지사 측은 당일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는데 비서실에서 빠뜨린 뒤 뒤늦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산불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인 것을 인정한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부터 이틀 동안 총 40여 건이 넘는 산불이 났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요. 사흘째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산불도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산불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지역별 산불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12시 반 현재 산불 상황입니다. 이 피해 면적이 100헥타를 넘는 산불 대응 3단계가 진행 중인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이 충남 홍성과 금산은 사흘째 불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산불이 발생한 전남 한평과 순천도 불길이 거셉니다. 이 경기 남양주와 화성, 전남 보성은 초기 대응 중입니다. 일요일에 불이 났었죠. 충남 홍성과 금산 산불. 진화의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제와 어제 홍성과 금산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0m의 강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 초속 10m의 강풍은 이 불티를 2km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데요. 이 불을 끄는 것보다 확산 속도가 빨라서 진화의 속도를 낼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봄철 산에는 겨우내 쌓인 낙엽이 산불의 연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길을 잡아도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비 소식도 있다고요? 네, 오늘은 다행히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이 산불 발생 지역의 바람이 평균 풍속이 초속 3m, 이 순간 풍속도 초속 5m 안팎 정도로 어제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밤부터는 반가운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따라서 야간 산불로 번지더라도 비에 모두 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 산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이번 비가 식목일인 내일 그리고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도 많아서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는 최고 120에서 200mm, 이 내륙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2, 3일 정도는 산불 걱정을 덜 수 있겠는데요. 다만 주말부터는 다시 바람이 강해집니다. 봄 강풍의 대표적인 특징인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 때마다 동반되던 강한 서풍인 양간지풍이 불게 됩니다. 서쪽이 아닌 동쪽 지역에서 산불 위협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밤 기다리던 단비가 내립니다. 주말부터 계속된 전국 곳곳에 산불 진화를 돕고 메마른 땅을 적셔줄 반가운 비지요. 비가 내린 뒤에는 낙엽의 수분량이 97% 정도 높아지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은 5mm 정도의 비가 내리면 25.1시간,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봄 가뭄이 심할 때 내린 단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기상청이 지난 2015년 3월 31일 전국에 내린 봄비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해 봤더니 무려 2,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항목별로 좀 자세히 보죠. 먼저 봄비는 공기를 깨끗하게 씻어주죠.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해서 대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는 2,300억 정도로 추산이 됐고요. 또 가뭄 피해도 줄어서 70억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합니다. 또 수자원 확보와 산불 예방 효과로 얻은 가치
136억 원 정도를 더하면 모두 2,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냥 빗방울이 아니라 금방울이라고 할 만하죠. 봄비가 내려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지난 2019년 봄에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4월 4일 하루 동안 전국 19곳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이 불로 2,800헥타르가 탔고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국립산림과학원은 그 당시 산불이 나기 전에 비만 내렸다면 최대 121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을 걸로 추산했는데요. 1헥타르당 산림이 가진 평가액과 산불 진화에 든 비용을 더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모로 고마운 봄비인데요. 오늘 내린 단비로 산불 걱정도 조금 덜고 또 그동안 가물었던 땅도 촉촉하게 적셔줄 걸로 보입니다. 봄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귀한지 새삼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 다시 말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은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예상대로 오늘 1호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제2 요구에 대한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낮 12시쯤 재가까지 바로 마무리하면서 속전속결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 법안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는데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농정의 목표는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 특히 농산물 가공 산업을 관광, 문화 콘텐츠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농업인 단체 40곳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 뒤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했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발언입니다. 특히 최근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안,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이 여론 수렴 없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이라 더욱 소통하는 모습에 방점을 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갈등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악법에 대한 거부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농민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첨예해진 걸로 보인다고요? 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농업 경쟁력 악화로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쌀 수매로 연간 1조 원 넘는 예산 소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가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며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민주당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반면 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쌀값 폭락에 언제든 농민이 희생당할 수 있게 됐다며 농민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권까지 정면 거부했다며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도 이를 거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규탄 대회를 열고서 본회의 재투표에선 국민의힘도 법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식과 양식을 갖춘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중단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상식을 생각하는 것에 이제는 적극 함께 해주시라고 말입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 양곡관리법 거부권이 최대의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막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만큼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여당은 쌀값 폭락 원인을 전 정부 정책으로 돌리면서 쌀 의무 매입에 들어갈 예산을 지적하고 야당은 왜곡된 자료에 근거해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허위 보고 책임이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설 전망입니다. 그 밖에도 한일 정상회담으로 촉발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나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도 예상됩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죠. 김학용 의원 그리고 윤재욱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고요? 네, 여당 새 원내대표 사령탑 선출을 사흘 앞둔 오늘 친윤계로 분류되는 두 중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학용 의원은 오전 출마 회견을 마쳤는데 경기 지역이 지역구인 만큼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본장을 맡아서 영남권 출신인 김기현 당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욱 의원은 곧 있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과거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았던 경험을 앞세워서 거대 야당에 제대로 맞서겠다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후보 등록 이후 오는 7일 의원총회 투표를 거쳐서 선출되는 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방미 일정 행사로 논의됐다고 알려진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 공연에 대해 비용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언론 공지에서 해당 공연이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제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밝힌 대로 현재 방미 일정에 블랙핑크의 문화 공연은 없고 따라서 비용 문제에 관해 논의된 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 집행정지 기간 수술을 2번 받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역추적해서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용의자로 붙잡힌 인물의 정체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 초등학생 흉기 피습 사건의 용의자는 10대 고등학생 A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군은 범행 장소와 조금 떨어진 평택의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아침 8시 반쯤 A군을 자택에서 붙잡았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평택시 용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 B군에게 누군가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검은 상의와 하의를 입고 검은 모자까지 쓴 남성이었는데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역추적해 이 남성이 범행 장소와 조금 떨어진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고 용의자의 신원도 고등학생 A군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15시간 만에 A군을 긴급 체포한 겁니다. 목 부위를 다친 피해 초등학생 B군은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과 B군은 서로 알고 있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A군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범 이모 씨가 수천만 원을 범행 착수금으로 받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살인을 청부한 배우가 있는지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또 피해자 미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로 입건된 공범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주범 이 씨에게 범행 착수금이 건네진 정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직접 피해자를 납치해 살인한 황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범 이모 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른바 윗선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고 일부를 황 씨에게 건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 씨를 포함한 여러 사람과 법적 분쟁에 얽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씨에게 범행을 의뢰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부를 출국 금지하고 가상화폐 계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납치범들이 피해자가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뺏으려 시도했다고 진술한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는 게 목적인데 살해까지 저지른 부분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들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피의자들 가운데 이 씨만 피해자와 직접 아는 사이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20년 A 씨가 투자 홍보를 맡은 업체에서 발행한 한 가상화폐에 8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친환경 분야 코인으로 2020년 12월 최고가로 한 개 10,000원을 넘었다가 불과 6달 만에 17원까지 폭락했습니다. 또 먼저 붙잡힌 연 씨와 황 씨는 가상화폐를 빼앗으려고 A 씨를 살해했다며 이 씨에게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A 씨와 원한 관계가 있어서 공범들과 납치, 살해를 모의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과 지난 1월부터 피해자의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추가 공범 20대 남성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빼앗은 가상화폐로 승용차를 사준다고 해 피해자를 2달에 걸쳐 미행하고 감시했지만 지난달 중순쯤 범행에서 손을 뗐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두고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돌발 상황 가능성이 나오면서 뉴욕에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트럼프 타워 앞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하루 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법원에서 기소 내용을 통보받고 이를 인정 또는 부인하는 기소 인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서 검찰에 들러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도 찍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전 소셜미디어에 마녀 사냥이라며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뿐 아니라 폭력적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경찰 3만 5천 명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Our message is clear and simple. Control yourselves. New York City is our home, not a playground for your misplaced ang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영화 배우와의 성추문을 입막기 위해 돈을 건네며 회계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미국인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60%는 기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76%는 기소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답할 만큼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We're really hopeful that this one will stick and that he will be found guilty and prosecuted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I will forever support this beautiful man who saved our country one time and he's going to do it again. God bless President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재판 과정을 마무리한 뒤 플로리다로 돌아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트럼프 미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이 있고요.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잇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234년 만에 첫 기소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언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진보 측에 기울어져 있는 언론 매체에서는 네. 이런 정의의 실현이다, 사법 정의의 실현이다.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요? 하지만 이제 보수 경향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언론 매체 측에서는 네. 이것을 좀 재판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검사의 조사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플로리다의 재선을 성공한 론 디산티스 주지사가 앞으로 2024년에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그렇게 논의가 됐는데 네네. 오히려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전 사례들 보면 뭐 워터게이트 관련된 닉슨 대통령이나 그 레윈스키랑 성추문 있었던 클린턴 전 대통령도 사실 기소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1973년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에 관여를 했고 거기에 네.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 obstruction of justice라고 그러죠. 사법조사 방해로 그때 탄핵 위기에 몰렸죠. 네. 그때 이제 사임을 했는데 네. 그때 기소를 당하지 않은 것은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직을 승계한 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을 했죠. 그렇군요. 사면을 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것이고 예.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모니카 루이스기와의 성추문은 당시 그 탄핵을 소추를 당했습니다. 네. 근데 상원에서 아슬아슬한 표차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사부재리 원칙을 아시죠? 그렇게 다시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경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네. 개인 범죄로 기소가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 재직 시에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헌법을 유린했다면은 수정헌법 제25조가 발동을 해서 탄핵이 되고 기소가 되겠지만 예. 그거랑은 다른 죄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의 첫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래서 뉴욕에 도착을 했고요. 지문 채취도 하고 머그샷 촬영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아무래도 지명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도덕성을 유권자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트럼프 네. 대통령은 사업도 오래 했고 하기 때문에 예. 얼룩말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룩말에는 검은줄이 많기 때문에 추문이 몇 개 더 난다 그래서 예. 얼룩말 무늬가 더 보이지 않고 이런 거 아니다. 지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차라리 저쪽 민주당의 그런 특히 힐러리 클린턴 대선 예. 후보 경쟁자 같은 경우는 너무 위선적이다, 엘리트고 자기네들끼리 권력 카르텔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그렇군요. 위선적인데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는 솔직하다, 네. 인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이번에 또 강조가 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좀 활용하는 것 같기도 한 게 차라리 나를 수갑을 채워서 데려가라 이런 얘기를 그걸 원하고 하더라고요. 있겠죠. 예. 예. 근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을수록 이런 지지층이 결집하고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런 마냥 사냥이다, 나는 희생자다 예. 이런 그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즐기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 어프렌티스라는 쇼에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지문 채취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난 희생되고 미국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알빈 브래그 맨하탄 지방검사 측을 곤란하게 만들고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들 그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프렌티스라고 이제 쇼였는데 유명한 쇼의 진행자도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진행한 경험이. 그래서 그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트럼프 혐의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라고요. 어떤 혐의입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그 당시 이제 플레이보이 그 플레이메이트였던 스톰이라는 여자가 그동안 이제 트럼프라는 사업가가 자기와 이제 성관계를 가졌고 이것이 위법 행위고 그 추문을 공개해서 당시 대선 가도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당시 이제 집사 역할을 했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엔을 통해서 13만 달러를 건네서 입을 막았다. 그렇군요. 이런 것이 기소 내용이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것으로 기소되었는가는 아직 사실 모릅니다. 이번에 결정된 거는 맨하탄 지방검사의 요청으로 배심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맨하탄 지방검사가 기소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맨하탄 지방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일반인으로서 기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소위 기소 죄목 13가지로 뭐 30가지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지금 성추문, 입막음 돈 건넨 것, 그리고 회계문서 조작한 혐의 등이 언론에 노출된 것이지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혐의는 점점 더 드러나게 되겠네요. 목요일 이후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과정에서 주목받는 여러 가지 인물이 있는데 딱 2명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해결사로 불렸었는데 중간에 입장을 바꿨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지금 얽혀 있습니까? 이제 마이클 코언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결사, 집사, 개인 변호사로 모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역할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다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화면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이클 코언을 하원에서 특별 청문회를 했습니다. 2019년 2월이었는데 그 청문회가 생중계로 보도가 됐을 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이 몇 시간 전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전까지 밤새서 실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저 코헨 변호사의 하원 청문회를 봤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등을 돌렸다고 나오는데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성추문 스캔들 입을 막으려고 그랬고 다 내가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마이클 코헨이 알빈 브래그 맨하탄 지방검사장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기소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이클 코헨 전 그 집사 해결사의 증언의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는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한다면은 지금 맨하탄 지방검사청에서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중요한 증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 이제 시작 단계군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를 앞서 그래프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52%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근데 본인은 본인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도 대통령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73년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을 당하기 직전에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정부의 법무실에서 의견서를 냈고 2000년도에 또 한 번 법무부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현직 대통령이 기소를 당했을 때 대통령으로 계속 남아있고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가 아니냐입니다. 결론은 대통령의 직무가 워낙 국가이익 차원에서 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는 국정 운영을 못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2024년 대선에 나오고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에 나오고 승리를 해서 다시 대통령이 되면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셀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셀프 사면을 해도 되는데 그게 없더라도 형이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사법 원칙상은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형사 재판 결과를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국가 이익으로서는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 마치면 그 형 집행합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사면하겠죠. 셀프 사면을 하겠죠. 네. 아니면 후임자가고 그러면은 후보는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공직선거법 뭐 제264조를 보면은 뭐 그 정치자금법 위반을 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지금 기소된 항목 중에 과연 트럼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미국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정치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한 거죠, 한국보다. 그렇군요. 예. 미국 헌법상으로는 세 가지만 갖추면 누구든지 범죄자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미국 선번 2조인데 35세 이상, 그다음에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한 자,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 이것만 된다면은 범죄자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피선거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법적인 부분들 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보면서 제일 신기하고 의문이 들었던 건 그 기소됐다고 보도가 난 30일에 그때 정치 자금이 정치 후원금 400만 달러가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게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부당하게 그 탄압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표적 수사다. 사법 살인이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층은 저기 서초동에 모였고 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규합을 했죠. 그런 현상이 지금 트럼프 그 동아당 대선 후보를 유력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주요 언론 가운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고 더 갈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또 예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 실망하신 분은 미국으로 이민 가야겠다 하는데 이제 미국 이민 가는 것도 그다지 매력적인 옵션은 아닌 게 이제 드러났죠. 하지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다양한 사회입니까? 주인이 여럿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건강하고 있다, 건강하게 남아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법 원칙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이미 결정을 한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존중을 해야 된다. 뭐 어떤 결함이 있든지 범죄 사실이 있든지 그래서 그 당시 연방 대법원 한 판사였던 올리버 웬델 홈즈 판사가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국민이 지옥으로 가고 싶다면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연방 대법원의 역할이다. 자기 누나를 찌르는 행위더라도 대통령이 선택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원칙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화당 경쟁자들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넘게 지지를 얻고 있는데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 따라서도 조금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탄압이라도 볼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를 워낙 싫어하고 도덕적 잣대로 재단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봐라. 지난 4년 동안 정말 미국이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는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디산티스 주지사가 조심해야 하고 있지만 하필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택이 플로리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주지사로서 했을 때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안 하겠냐 그러니까 하는 것은 미국답지 않다. 아마 애매한 말이죠. 미국답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몸을 사리는 기류가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향후 정치적인 파장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4%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2% 올랐습니다. 이는 2월 4.8%보다 0.6%포인트 낮은 것으로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입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2% 내려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50조 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12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는 지난해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금이 1년 전보다 52조 원 더 거쳤는데도 나라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7조 7천억 원으로 한 해 동안 97조 원이 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6%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대규모 추가 감산 결정에 따라 국제 유가가 6% 이상 급등하면서 1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75달러, 6.28% 오른 80.4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12일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국제 금값이 미국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1온스에 14달러 20센트, 0.8% 오른 2,000달러 40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서울의 벚꽃도 화려하게 만발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뜨리더니 지금은 만발해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예쁜 꽃들 사이로 추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 벚꽃도 엔딩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봄나들이 하신다면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는 고온과 가뭄을 해소해주는 고마운 단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퇴근길에는 서쪽 지방에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도 10에서 6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3도, 광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기온도 차츰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과 대구 16도, 광주와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하강폭이 크겠고요. 일교차도 더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양곡법 개정안까지 여야 대립전선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강성 지지층을 놓고 내용에 휩싸인 국민의힘 갈등 상황까지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